이렇게 그림을 표현한 이유는 사실 뭐냐면 경제 전체의 노동 투입량이라고 하는 것이 L 바로 일정하다고 우리가 가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약을 부여하기 위해서 자, 이 전체 이 그래프의 가로축의 이 길이는요. 바로 L 바와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섹터 1에서 노동 투입량을 계속 늘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섹터 1에서 경제 전체의 모든 노동을 다 투입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당연히 섹터 2에서는 단 한 사람도 투입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섹터 2에서는 사실 섹터 2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데 섹터 2에서는 지금 단 한 사람도 고용을 하고 있지 못해요. 단 한 시간도 고용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섹터 2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가 매우 매우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딱 투입하게 되면 매우 엄청나게 많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본은 이미 섹터 2에 존재하니까 사람이 만약에 하나 투입되면 굉장히 높은 생산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섹터 2에 있는 기업은 매우 높은 임금을 지급해서라도 한 사람을 채용하려고 할 것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당연히 섹터 2의 임금은 매우 높은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럼 뭐 자연스럽게 섹터 1에 있는 사람들은 섹터 2로 이동을 하겠죠. 왜냐하면 섹터 2는 경제 전체의 모든 사람들을 투입하고 있어요. 웨이지는 사실 매우 매우 낮은 상황이겠죠. 매우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른 섹터에서 매우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면 그러면 노동자들은 더 높은 임금을 주는 섹터로 이동해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균형에서 우리가 균형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두 개의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이 만나는 점이 바로 균형이 될 거예요. 여기가 균형입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자, 여기가 균형이라고 하는 얘기는 자, 경제 전체의 임금 수준이 정확히 이거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바로 경제 전체의 임금 수준이에요. 다른 색깔로 해보겠습니다. 핑크. 네. 자, 이게 바로 경제 전체의 임금 수준입니다. 아, 잘못했네요. 예. 자, 이게 바로 경제 전체의 임금 수준입니다. 자, 왜 그런지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 균형 임금인데, 자, 웨이지가 W라고 한다면 섹터 1에서는 얼마만큼의 노동이 투입이 되냐면 정확히 여기까지 파란색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과 임금이 만나는 이 점까지 이제 노동을 투입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섹터 2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면서 그림을 보시면 되겠죠. 자, 노동 투입량을 계속 늘려갈 것이고요. 만약에 웨이지가 이렇게 주어지면 자, 그러면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 곡선과 웨이지가 만나는 점인 자, 요 점에서 요 점까지 노동을 투입할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그래서 이게 L2가 되겠죠. 이게 L1. 그래서 경제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L 바로 노동의 총량은 고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경제 전체의 모든 사람들이 혹은 경제 전체의 모든 노동 시간이 각 섹터에 골고루 투입이 될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상태가 바로 섹터 1의 생산량과 섹터 2의 생산량의 합을 극대화하는 얼로케이션이다. 노동의 배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이 이렇게 배분이 된다면 섹터 1의 L1만큼, 섹터 2의 L2만큼 배분이 된다면 경제 전체의 총 산출량은 극대화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거보다 더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찾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자, 이제 한 가지 그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상태를 보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보고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의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일 자, Value of Marginal Product Labor 섹터 1에서의 VMPL이 섹터 2에서의 VMPL보다 크다면 어떻게 될까? 자, 예를 들어서 섹터 1의 노동은 요만큼밖에 투입되고 있지 않고요. 요만큼 섹터 1에 투입되고 있고
매우 많은 노동이 섹터 2에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큼이 이제 섹터 2에 투입되는 노동의 양이고요. 이만큼이 섹터 1에 투입되고 있는 노동의 양이에요. 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섹터 1에서의 추가적인 생산물의 가치가 value of marginal product of labor가 이만큼이에요. 자, 이만큼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편하게 제가 노동의 한계 생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섹터에서 뭐 단위 가격이 같은 그러한 재화를 생산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고 조금 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1만큼 섹터 1에 투입이 되고 있어요. 이때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것의 가치가 바로 그냥 편하게 추가적으로 생산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만큼입니다. 가치로 얘기해도 되고요. 자, 이만큼 추가로 생산하고 있고요. 자, 반대로 섹터 2에서는 비교적 많은 노동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생산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아요. 그러니까 생산된 재화의 가치를 곱했다고 하더라도 가격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섹터 1에서 추가적으로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큽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섹터 1에 있는 섹터 2에 있는 노동자 한 명을 섹터 1으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 이제 섹터 2의 한 명을 섹터 1으로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 2에서 한 명이 빠져나갔으니까 잃어버리는 게 있겠죠. 생산량이 줄어들 텐데 그때 줄어드는 게 정확히 요만큼이라는 거죠. 섹터 2에서 한 사람이 빠져나가면 마지막 사람의 기업은 컨트리뷰션만큼 생산량이 줄어들 거예요. 혹은 생산의 가치가 줄어들 거예요. 요만큼 줄어듭니다. 자, 반대로 섹터 2에 있던 사람이 섹터 1으로 왔으니까 섹터 1에서는 생산량이 늘어나겠죠. 추가로 생산되는 것의 가치가 바로 이 파란색 화살표와 같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것의 가치보다 추가로 얻는 것의 가치가 훨씬 큽니다. 그렇다면 섹터 2에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옮겨서 섹터 2에 있는 사람을 섹터 1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만큼 왔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만큼이 추가로 우리가 생산한 것입니다. 잃어버린 것이 아래 화살표고요.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잃어버린 것이 요 아랫부분이고 새로 얻은 것이 요 부분이니까요. 요 길이만큼 우리가 추가로 얻은 것이죠. 잃어버린 것, 추가로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넷으로 따져보면 자, 우리는 이만큼 얻은 것입니다. 자, 이제 요만큼 와 있다고 한번 해보죠. 마찬가지로 섹터 2에 있는 사람을 다시 한 사람 더 섹터 1으로 보내요. 그러면 우리는 요만큼을 잃어버리게 되고 붉은색 곡선 아래 길이만큼 잃어버리게 되고 추가로 생산하는 것의 가치는 이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이만큼을 우리가 넷으로 더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물론 이제 추가로 생산한 거의 전체겠죠. 전체에서 잃어버린 거 빼면 요만큼이 돼요. 자, 이제 한 번 더 섹터 2에 있는 노동자를 섹터 1으로 옮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섹터 2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이만큼이고요. 자, 섹터 1에서 추가로 생산되는 것이 이만큼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빼고 나면 이만큼을 우리가 순수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하게 되면 섹터 2에 있는 사람을 한 사람씩 계속 섹터 1으로 우리가 보내게 되면 우리는 얼마만큼의 생산량을 추가로 얻을 수 있냐면 모두 이만큼. 제가 색칠한 이 면적이에요. 제가 색칠한 이 면적만큼의 생산을 추가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점에 도달하게 될 텐데 이 점에 도달하고 나서는 섹터 1에서 섹터 2로 혹은 섹터 2에서 섹터 1으로 노동을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생산량을 더 늘리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앞서 봤던 가장 효율적인 노동의 배분 상태에서 벗어나면 오히려 경제 전체의 산출량 수준이 이제 떨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